현안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이재명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후보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당권을 영입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당권을 그러시네.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또 당 대표를 또 출마를 또 합니다. 출마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쉬고 네. 어느 시점에 국민들이 바라면 다시 와서 이제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대선 후보가 바로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당권에 도전하는 것, 또 당권을 두 번씩이나 연입하는 것,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이해를 잘 못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지금 저는 이재명이 반드시 연임해야 된다 당 대표 그렇게 주장을 그 SNS에다 계속 썼죠. 그 당시엔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이었나요? 예, 예.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또 연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관행은 한 네. 번만 하고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 같은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의 특징은 당 대표가 되면 십몇 년씩 16년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2년마다 사람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오니까 좀 난리를 막 하고 그랬는데 왜 제가 그걸 다시 연임해라 이렇게 말했냐면 이재명은 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혹시 또 뭐 안까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 이 구태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이제 쉬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다. 이제 연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발이 없었지만 초창기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낙마한 뒤에 당 대표를 할 때는 상당히 이제 내부의 논란이 많았다. 맞아요. 이제 이것도 이재명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국회의원도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친문 세력이었죠. 친문 세력이다. 예. 당원들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일단 이제 패배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좋겠다. 결국 지금 뭔가 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친문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정당을 구성하는 이제 지지자 또는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당 대표를 나와서 당원들이 열화 같은 지지로 압도적인 표를 예.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이 얻었던 표보다 훨씬 더 많은 네. 표를 얻고 당선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당원들의 이 호응이 결국 당을 민주화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당원들의 생각은 출마하면은 뽑아주지만 출마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니까 후보가 네. 당연히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고 네. 그러면 출마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돕자. 이재명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대로는 자기가 해보니까 중앙정부가 이대로 안 되고 정당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속셈은 그런 게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재명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생각했던 것은 기성의 방식과 그리고 문법대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으니까 쉬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면 다시 나와야 되지.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니냐. 이게 교과서적인 접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써야 됩니까? 예, 그것은 이제 경험에 의한 일종의 관행이고 이것은 기득권적 사고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이런 것들을 알고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SSPP라는 논리를 잘 알고
아 이거 지금 당권 도전을 해야 한다 초기에 예.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본인은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모든 것이 왜? 끝이 나. 친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아서 예. 당을 옛날로 되돌릴 가능성이 많죠. 예. 그거를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국가 경영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한 것은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것. 맞아요. 당원들이 결정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그렇죠. 혁혁한 공이네요. 엄청난 겁니다. 네. 대한민국 이 민주화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만한 일을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천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국힘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당원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지 다선 중진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그렇죠. 절대선을 부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당은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에 들어가서 당원으로서 행세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자기의 소속감을 준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 소속감을 주거나 내한테 뭔가 물질적 이익까지 좀 올 것이다. 그렇죠. 애국심 이런 거 아니라는 거는 저도 많이 느낍니다. 나. 그럼 민주당의 당원들 속성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그렇죠. 그 국힘 쪽의 당원과 성격이 좀 완전히 완전히 다르다고 다르죠. 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야만 예. 우리가 잘 산다는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비도 내야 되잖아. 뭐 1,000원이든 네. 10,000원이든 예. 매달 내야 되는 걸 헌신하면서 하고 그 사람들이 건 2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 당원들은 다 500만 명 되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큰 정당일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서 확고한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죠.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전 세계에서 지금 민주당과 같은 당원 구조를 가진 정당이 유일하다.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한 500만 명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사람이 한 250만 명. 아, 그렇대요. 지금도 매월 1,000원 이상씩 내는 당원이 한 125만 명 정도 아, 돼요. 그래요? 예. 어. 그래서 국민의 10%가 당원인데 그렇죠. 이런 정당은 지금 현재 정말로 찾아보기 드물다. 독일에 큰 정당들이 있어요. 예. 그 정당들의 당원이 지금 4, 50만 명이에요. 4, 50만 명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당 구조를 바꿔놨던 것은 이제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아, 이젠 돌아가기 어려워. 돌아가기 어렵다. 그럼 당원 주권 그리고 이상한 당 대표가 나온다든지 예. 친문 세력이 또 당 대표를 해서 옛날로 돌린다든지 그러면 당원들이 다 떠날 겁니다. 계속 친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문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갖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문 세력이 결국 윤석열을 호위무사해 준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친문 세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이제 문이임 노조라고 말하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이임 노조. 문이임모죠. 네. 문재인, 예. 이낙연, 예. 임종석, 예. 노영민, 예. 조국 이 예. 5사람. 예. 예. 문이임 노조 이 5사람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검찰총장에 유지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을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조국 지금 혁신당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윤석열과 싸웠던 분 아닌가요?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죠. 일조를 했다. 뭐이 왜냐하면 부분은 그 지금- 당시 예. 인사청문회에서도 예. 정무수석이었어요. 예. 아 정무수석이 아니라 저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뭐 논의에서는 조금 벗어나니까 다르게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제
강점 또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네. 이런 내용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한 250만 또는 일반 당원까지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이 네.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이 필요하다.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국힘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 차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원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대로 좀 이재명을 알고 이재명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일반인들에게도 네. 이재명을 그동안 악마화했던 세력에 의해서 잘못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고쳐드려야 되겠다 예. 생각 때문에 우리 전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예. 아 너무 좋다. 예. 가서 이런 매체 파워가 센 데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최동수 박사님이 하고 있는 뭐 이 인사조직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2년 만에 뭐 11만 명 이상의 그 구독자가 아유, 있기 뭐, 때문에 뭐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뭐 그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네. 좀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제 지도자라는 것도 뭐 어느 공동체에 있는 대표 인물도 있고 또 기업체 또 오너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CEO로 있는 분도 있고 또 정치 지도자는 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라는 말을 이재명은 싫어하더라고요. 예. 저도 별로 달가운 단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랄까, 첫 번째 해야 할 계명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신뢰를 얻는 겁니다. 네. 구성원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국회의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신뢰를 얻는 데는 그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했던 그 생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신뢰가 당원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친문 세력 내가 비판하는 친문 세력들 보면 말이 그때 달라져요. 그런데 그건 윤석열도 똑같이 달라지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때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